안녕하세요. 유나이트 유니티 에즈 수익화 세션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션은 총 4명의 연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는 그중 첫 번째 순서를 맡은 유니티 에즈 클라이언트 파트너 김예원입니다. 오늘 세션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그중 첫 번째 아젠다인 광고 수익화 시작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광고 수익화는 이제 많은 분들이 필수적으로 생각하시는 BM 중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요. 유니티 2020 모바일 게임 수익화 보고서에 나왔던 흥미로운 지표들을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2018년 대비 2019년 게임 장르별 광고 수익화 성장률을 보면 모든 장르에서 광고 수익화가 성장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드, 퍼즐, 스포츠, 단어 게임에서는 약 50% 이상 광고 수익이 증가했습니다. 개발자가 인앱 광고를 바라보는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5개 이상의 광고를 노출하고 있다는 응답이 약 20%에서 30%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광고 도입은 단순히 광고 수익뿐만 아니라 리텐션, IAP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먼저 유니티 에즈 사용 전 그리고 후의 리텐션을 보면 처음 1일차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7일차 그리고 30일차가 될수록 광고 수익화를 적용한 게임이 오히려 리텐션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당 평균 IAP 수익인 ARPDAU 그리고 평균 인앱 결제 건수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 일본에서 광고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한국, 유럽 지역에서는 광고 수익화에 비해 인앱 수익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역별 유저들의 성향, 그리고 ECPM과도 연관이 있을 텐데요. 오른쪽 표에 대륙별 ECPM을 함께 보시면 현재 주요 서비스 국가별 광고 수익화 전략을 세우시는데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선 내용들을 바탕으로 6가지 키포인트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 6가지 핵심 내용들을 바탕으로 게임 장르, 그리고 서비스 지역에 맞게 수익화의 방향성을 설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광고를 구현해 볼 단계입니다. 광고는 게임 흐름 안에서 구현될 때 가장 최적의 성과를 냅니다. 대표적으로 2개의 광고 형태인 보상형 광고, 그리고 비보상형 광고인 인터스티셜 광고가 있습니다. 이때 보상형 광고는 게임 시스템 구조 내에서 유저들에게 보상을 주는 구간에 노출하기 좋습니다. 비보상형 광고 같은 경우에는 메뉴에서 로비로 다시 돌아올 때 혹은 스테이지가 끝나고 유저가 쉬어가는 타이밍에 노출하기에 적합한 광고입니다. 유니티 에즈에서 제공하는 광고의 포맷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게임 플레이하는 도중에 뜨는 전면 광고인 인터스티셜 광고, 그리고 2번째로 고전적인 광고 형태인 배너 광고, 마지막으로 보상형 동영상 광고입니다. 보상형 동영상 광고에는 비디오 그리고 플레이어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게임 장르에 따라서 광고 포맷도 달리하여 수익화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이때 특히 캐주얼 게임이라면 보상형 광고만을 삽입하여 수익화를 진행하기보다는 인터스티셜을 함께 노출하여 수익화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위의 표에서 상위에 있는 장르는 아래의 광고 포맷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하위에 있는 장르는 상위의 광고 포맷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게임에서 광고를 잘 구현한 사례를 몇 개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부두의 홀 아이오는 배너, 인터스티셜,
그리고 보상형 광고를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보상형 광고 적용 예시를 보면 시작 전, 그리고 게임 도중, 그리고 게임 종료 후 적절히 광고 BM을 설계해서 유저들이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동안에 광고를 볼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DAU 대비 최대로 광고 시청 유저 수 그리고 시청 비율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코어한 게임에서는 광고 수익화를 진행하시는 것을 꺼려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폴아웃 쉘터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폴아웃 쉘터는 보상형 광고 한 가지의 광고 포맷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고 플레이스먼트는 자원 생산 시간 단축, 그리고 랜덤박스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다른 게임들처럼 공격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확실한 보상을 인식하기 쉬운 위치에 노출함으로써 많은 유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쿨타임을 각각 2시간, 6시간으로 설계함으로써 과도한 재화 유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IAP와의 충돌, 밸런스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폴아웃 쉘터의 사례와 같이 광고 BM을 설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폴아웃 쉘터의 경우에는 쿨타임이 상당히 긴 편이기 때문에 쿨타임을 줄여서 광고 시청 수를 더 늘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광고 포맷 그리고 BM에 대해서 앞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에 대한 준비가 모두 끝났으면 이제 애드 네트워크를 선정해야 할 차례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광고 네트워크를 선정하고 그 선정한 애드 네트워크들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당연히 수익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다수의 애드 네트워크와 미디에이션을 함께 사용하시면서 수익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먼저 하나의 애드 네트워크로 광고 수익화를 할 경우 개발이 용이하고 SDK 버전 관리 그리고 이슈 관리에 용이합니다. 그러나 모든 광고 임프레션을 하나의 애드 네트워크에 의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레이트가 충분한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다수의 애드 네트워크를 사용할 경우 미디에이션을 포함해서 최소 4개 그리고 최소 4~5개 SDK를 연동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의 복잡성 혹은 이슈의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애드 네트워크를 붙임으로써 그 다수의 애드 네트워크들이 비딩함으로써 더 높은 eCPM과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광고 수익화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초반에는 한두 개의 애드 네트워크로 시작해서 차츰차츰 다수의 애드 네트워크를 활용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각 서비스 단계별 광고 수익화를 하실 때 진행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론칭 전 기획 단계에서는 BM 기획 그리고 광고 네트워크 선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목표 KPI에 따라 광고 노출 위치, 건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론칭 이후에는 실제 지표를 분석하여 광고 BM을 고도화하고 유저들이 초기 설정하였던 목표만큼 광고를 시청하지 않았다면 이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게임 서비스 중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수익화 지표를 최적화하고 초기 하나, 두 개의 애드 네트워크로 수익화를 시작하셨던 분들은 이때 미디에이션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티 에즈 수익화팀에서 퍼블리셔 오퍼레이션즈를 담당하고 있는 박비파입니다. 오늘 저는 효과적인 광고 최적화 사례 및 기능,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프로덕트 로드맵을 함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광고 최적화 사례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사례는 그리너그래스입니다. 그리너그래스의 다이슨터의 경우 전면 광고 삽입 시
유저 경험 방해, 스토어 평점 하락, 그리고 리텐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더욱 효과적인 전면 광고 삽입을 위해 유니티 서비스 프로덕트인 델타 DNA를 통해 A/B 테스트를 3주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대상 국가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러시아, 스페인, 대만, 영국, 그리고 미국으로 총 10개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두 그룹 모두 약 5,500명의 유저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그룹 A에서는 전면 광고를 전혀 노출하지 않았고 그룹 B는 12번째 스테이지부터 전면 광고를 노출하도록 세팅했습니다. 또한 그룹 B에서는 광고 간 간격을 최소 7분으로 제한하며 스토어를 통해 모든 인의 구매는 스테이지 사이에 광고 제거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는데요. 그 결과 전면 광고를 삽입했던 그룹 B에서 신규 IAP 구매자가 40% 증가하고 매출은 57.6% 증가했습니다. ARP DAU는 64.8% 증가하며 우려했던 리텐션, 보상형 광고 시청률, 그리고 스토어 평점에도 큰 변동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섬세한 전면 광고 설계를 통해 유저 경험을 해치지 않고 매출과 유저 경험을 모두 사로잡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소개드릴 사례는 스토어메잇입니다. 스토어메잇의 경우 경쟁사 게임 및 광고를 통해 노출되면 유저 이탈률이 증가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있었는데요.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B 테스트를 3개월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룹 A의 경우 광고 차단 없이 모두 노출하도록 세팅하였고 그룹 B의 경우 경쟁사 게임은 차단 후 광고를 노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고 차단 없이 모두 노출한 그룹 A의 eCPM이 15%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려했던 유저 이탈률 또한 두 그룹 사이에서 큰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경쟁사 광고가 높은 단가로 비딩을 참여하고 있다면 이러한 결과는 더욱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높은 단가의 광고를 차단하게 됨으로써 해당 광고 지면의 경쟁이 하락하고 결국 eCPM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경쟁사 광고를 바로 차단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게임에 맞는 방식을 확인하시면 더 효과적인 수익화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례를 통해 소개드린 방법들 이외에도 대시보드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는 최적화 기능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유니티 에즈는 대시보드를 통해 게임 장르, 나이, 그리고 테마별 광고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어린이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 코파에 맞춰 13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앱에서는 13세 이상의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대시보드에서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코파 세팅하실 경우 개인정보 보호로 인하여 사용자 타겟팅 광고가 아닌 컨텍스추얼 에즈만 나오게 되는데요. 따라서 코파에 해당하는 앱이 아닐 경우 광고 수익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우측 그래프에 보시면 코파 세팅 해지 전후 사례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경우 코파 세팅 대상이 아니지만 잘못된 코파 세팅이 확인되어 해지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해지 후 매출은 약 4배, 그리고 eCPM은 2배 오르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13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시는 앱이 아니시라면 코파를 세팅하지 않으시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유니티 에즈 대시보드에서는 현재 카테고리 그리고 나이 등 다양한 필터링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필터링은 매출 하락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주의하여 참고 부탁드립니다. 광고 필터링 및 코파 세팅에 관한 대시보드 경로는 스크린샷 상단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앞으로 제공 예정인 프로덕트들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프로덕트 로드맵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드릴 프로덕트는 앱 그리고 도메인 차단 기능입니다. 현재 대시보드에서는 이전에 안내드린 카테고리 그리고 나이 필터링을 직접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스토어 아이디 그리고 도메인을 통한 필터링을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입니다. 해당 기능은 계정 또는 프로젝트 단위로 가능할 예정이며 많은 양의 차단이 필요하실 경우 CSV 업로드 또한 제공될 예정이니 해당 기능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빠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광고 차단 인사이트입니다. 앱 그리고 도메인 차단을 진행하셨다면 해당 기능을 통해서는 특정 앱 차단 시 프로젝트의 매출 영향도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툴인데요. 최근 14일 데이터를 기준으로 차단 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툴을 통해 정말 필요한 차단인지 아닌지, 차단 시 어떻게 대비 또는 예상할 수 있을지 등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필터링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다가올 예정인 프로덕트는 애드 유닛 간소화입니다. 현재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형식은 화면 왼쪽과 같이 단가별 플레이스먼트 세팅을 필요로 하는데요. 애드 유닛 간소화를 통해서 하나의 애드 유닛을 통해 여러 라인 아이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각 플레이스먼트별 세팅을 일일이 변경하셔야 했다면 변경된 애드 유닛을 통해서는 하나의 관련 애드 유닛으로 통일되어 변경 가능하며 이러한 간소화는 미디에이션 사용 시에도 더욱 편리한 워터폴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간소화된 애드 유닛을 통해 레이턴시 감소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프로덕트는 iOS 14 리포팅 기능입니다. iOS 14에 맞춰 많은 관심 및 준비를 하고 계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저희도 더욱 편리하게 iOS 14 현황을 모니터링 하실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트래킹을 허용 또는 안 한 유저들의 비율, 그리고 각 그룹에 해당하는 ECPM을 트래킹하실 수 있는 리포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옵트인 플로우 또한 구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이고요. 추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유니티 에즈 코리아 메일을 통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티 에즈 팀의 강신덕입니다. 올해 처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유나이트 2020 세션을 통해서 인사드립니다. 유니티 에즈 딥다이브 세션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유니티 개발자분들의 성공과 매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보는 유니티에서 올해 3분기에 런칭한 게임 그로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고 왜 만들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준비된 소개 영상을 보시고 프로그램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Joining Game Growth was the best decision we ever made. It gave us the tools to acquire users and monetize faster than we thought possible. Game Growth is great for developers that don't have the experience or capital to build out their own acquisition campaigns and just want to concentrate on making more games instead. 유니티 미션 중에는 유니티로 개발뿐만 아니라 유니티 서비스를 통한 게임 비즈니스 성공 도모가 있습니다. 게임을 만들었지만 스토어 피처드 혹은 바이럴을 통한 사용자 확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유니티로 만든 게임 중에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실제 사용자 확보만 된다면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보이는 게임성과 사용자 지표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게임 플레이어들에게 제대로 소개할 기회나 플레이 경험조차 전달하지 못하고 묻혀버리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좋은 게임을 만들었으면 사용자 확보를 통해 매출 증대라는 결과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게임 그로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니티 개발자분들께 크게 3가지 영역에서 직접 지원을 드리는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저 애퀴지션, 사용자 획득입니다. 마케팅 집행을 통해 게임 사용자 증대를 지원합니다. 두 번째, 플레이어 인게이지먼트. 플레이어를 확보했다면 준비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지표와 분석을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세 번째, 모네타이제이션 수익화입니다. 이는 광고 수익뿐만 아니라
인앱 수익을 포함하며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가 준비되어 있고 든든한 서비스 운영이 뒷받침되었다면 LTV 증대를 위해 리텐션과 ARPDAU 고도화를 통해 더 많은 매출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게임 그로스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또한 선정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최소 2018.4 버전의 유니티 엔진으로 만든 프로젝트여야 합니다. 이하 버전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의 경우 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버전업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구글, 애플 양 스토어에 라이브된, 즉 출시된 조건만 가능합니다. 알파 혹은 베타 상태의 프로젝트는 본 프로그램에 부합됩니다. 세 번째, 미국의 어린이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 코파에 맞춰 13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앱의 경우 본 프로그램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즉, 13세 이상 사용가 게임이 지원 가능합니다. 네 번째, 영어는 필수적이며 이외의 다른 언어도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프리투플레이, 즉 무료 모바일 게임만 지원 가능합니다. 유료 게임의 경우에는 현재 본 프로그램 조건에 부합됩니다. 여섯 번째, 유니티 대시보드 상에 모두 활성화된 프로젝트여야 합니다. 즉, 프로젝트마다 아이디 값이 부여된 조건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광고 캠페인 진행을 위한 에셋이 필요합니다. 유니티 에즈 캠페인 라이브로 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소재와 엔드카드인 이미지 소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후 프로그램 지원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별도의 제출 URL 또는 이메일 송부 방식이 아닌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신 유니티 대시보드를 통해서 바로 지원 가능합니다. 더불어 대시보드를 통한 지원 절차에서 필요한 에셋과 가이드가 제공되며 추후 국문 설명으로도 제공 예정에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공식 웹페이지를 통해서 상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으며 관련한 FAQ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광고 캠페인 소재와 규격과 같은 크리에이티브 가이드 또한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그로스 프로그램에 지원한 이후 진행되는 단계별 타임라인은 어떻게 되는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니티 대시보드를 통해 프로젝트 정보와 크리에이티브 에셋이 모두 업로드되어 지원 절차가 완료되면 담당자 리뷰가 진행되며 대략 1에서 2주 정도 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추가 에셋과 패키지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 UA 테스트와 파트너십 리뷰가 진행됩니다. 대략 2에서 4주 정도 소요 시간이 필요하며 이후 파트너십 단계로 진행을 위한 담당자의 별도 연락이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니티와 파트너십이 체결되었다면 엑셀레이션 단계로 진입하게 되며 유니티 게임 오퍼레이션 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본 프로그램 운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게임 그로스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에 보이는 유니티 대시보드 경로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더불어 지원도 바로 가능하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게임 그로스 프로그램 소개 강신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티 에즈 기술 지원 이하린입니다. 저는 오늘 iOS 14 업데이트에 대한 사항 및 자주 하는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iOS 14 업데이트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이 ATT를 강제하는 것을 내년 초로 미루었지만 내년 초 급작스러운 업데이트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가능한 빠르게 iOS 14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발사에서는 다음 3단계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째, 애플이 새로운 어트리뷰션 플로우인 SK 애드 네트워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신 유니티 에즈 SDK인 3.5.1로 업데이트합니다. 둘째, P 리스트 파일을 업데이트합니다.
유니티 에즈 헬프 페이지에서 참고하셔서 유니티 에즈 및 유니티 에즈의 DSP 파트너의 애드 네트워크 아이디를 P-리스트 파일에 업데이트합니다. 셋째, 애플에서 사용자 트래킹 동의 팝업을 띄우는 것을 필수사항으로 만들기 전 동의 팝업을 띄우는 최적화 플로우를 찾기 위해서 적은 양의 사용자 트래픽으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제부터 자주 하는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복된 SDK 다운로드입니다. 유니티 에즈 SDK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하는 것, 둘째, SS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셋째, 유니티 엔진 서비스 창에서 유니티 에즈를 온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중복해서 사용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한 가지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중 추후 SDK 업데이트가 용이한 패키지 매니저를 통한 다운로드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주 하는 실수는 잘못된 게임 아이디 사용입니다. 기존에 사용하였던 코드를 붙여넣기 하는 과정 혹은 서비스 창에서 유니티 에즈를 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시보드에서 생성한 게임 아이디가 아닌 다른 게임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시보드의 모네타이제이션 플레이스먼트 메뉴에서 사용해야 할 게임 아이디 및 플레이스먼트 아이디를 확인하셔서 이를 코드에 삽입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광고로 테스트하는 실수입니다. 실제 광고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원치 않게 프라우드로 적발되어 계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테스트 광고로 테스트하셔야 합니다. 테스트 광고로 설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코드에서 advertisement.initialize를 호출 시 두 번째 파라미터에서 테스트 모드를 true로 하시면 무조건 테스트 광고가 나가게 됩니다. 둘째, 테스트 디바이스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대시보드, as 데이터 엑스포트, 테스트 디바이스에서 메뉴에서 테스트 디바이스의 구글 애드 아이디 혹은 IDFI 값을 등록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 개발사들에 추천드립니다. 대시보드, 프로젝트 세팅, 테스트 모드에서 오버라이드 클라이언트 테스트 모드를 클릭하시면 그 하위 메뉴에서 Force Test Mode On for All Devices 메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선택하시면 코드에서 설정한 테스트 모드와 관계없이 무조건 테스트 광고가 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Force Test Mode Off for All Devices를 선택하시면 코드에서 설정한 것과 관계없이 무조건 실제 광고가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마켓에 릴리즈하실 때에는 무조건 실제 광고가 나갈 수 있도록 Force Test Mode Off for All Devices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iOS 14 가이드 및 자주 하는 실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티 에즈 기술 문의가 있으시면 유니티 에즈 서포트 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